일본 매체에서 한국 당국을 향해서 한국은 돕지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의 중심에 서서 각국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이렇게 외교부가 바쁜 적이 없을 정도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국가와 접촉 중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한국에 연락을 해서 한국산 의료 제품을 사겠으니 빨리 보내달라고 하며, 낙후된 지역의 나라들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바라며 한국 당국에 어떤 형태의 도움이라도 좋으니 그저 도와만 달라고 손을 뻗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냐의 공영방송인 GBS-TV는 한국 당국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있다며 케냐 시민들은 한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일본 당국은 한국에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 현재 반일 운동을 하고 있다는 독특한 메시지를 냅니다. 일본의 주간신조는 사설을 통해 한국은 유럽의 독일과 같이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도와가면서 한 팀이 되어가는 모습이 아니고 아시아도 그렇게 한 팀이 되어가면 좋지만 오히려 반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단순히 테스트량만 늘렸다고 자랑하나 실제로는 테스트량을 키워서 수치를 조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세계가 극찬하는 광범위한 테스트량에 대해 오히려 조작을 위한 부실한 테스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돕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 한국 당국은 아프리카에서 교민을 실어오고 있는데 이때 일본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일본 교민들까지 같이 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는 한일 당국이 힘을 합쳐서 양국의 교민이 국가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한국이 아닌가 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자신은 케냐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기획한 전세기가 케냐에 와서 일본도 갈 수 있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한국이 기회가 닿는 경우라면 일본까지 신경을 써서 인도적인 협력을 주고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한국 상황대처 방법과 경제적인 대응책 등을 한국에 모두 문의하고 있었고, 그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등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도 도움 요청이 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일본은 한국 당국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현재 사태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은 적이 없으며 심지어 인도적 차원에서는 계속 일본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 10일 일본의 도토리현에서는 일본 최초로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테스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당국은 의사 없는 테스트 방식은 부적합하다며 그러한 방식을 미뤄오다가 이러한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전 세계에 이어지자 이제서야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함을 자아내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본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 초반에 한국이 상황이 안 좋을 때 자신들은 한국과 다르다며 선을 긋던 일본 당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사태를 잘 진정시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정반대로 일본은 걷잡을 수 없이 상태가 악화되는 양상이 지속되자 그 탓을 한국에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처럼 아시아에서 서로 도와야 하는데 한국이 그것을 독일처럼 못한다고 탓하는 것이죠. 또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일본에서도 연일 보도되면서 일본 내에서 반발심을 부른 점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놓고 한국과 일본 방식, 결국엔 한국이 승리했다고 보도했는데 미국 언론의 이러한 보도는 일본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CNN도 일본의 그래프는 이상하다며 곧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일본은 현재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투명하고 본받을 시스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송 TBS조차 한국은 사재기가 없다며 긍정적 보도가 나갔는데 한국과 비교는 특히나 견디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일본 내 교포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이 연일 주목되면서 일본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 내부에서는 다소 시샘이 섞여있는 반발 뉴스도 나가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선 3사가 23조 원이 넘는 카타르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선 프로젝트를 따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국내 업체들이 나란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수주 가뭄 속에 쾌거를 기록하게 됐다. 카타르 국영 석유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1일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과 LNG선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QP가 2027년까지 이들 조선 3사로부터 LNG선 건조 공간 상당 부분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규모는 700억 리알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QP 및 가격업체들은 업체별 할당된 수주량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LNG선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선 정식 발주 전에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계약을 먼저 맺는다. QP 측은 LNG선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2027년까지 LNG선 100척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세계 LNG선 건조 가능 대수의 약 60%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정식 수주 전 단계라 계약 조건, 선박 대수 등은 향후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대규모 사업에서 한국 조선 산업이 이룬 쾌거라고 평했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LNG 연간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LNG 생산량이 늘어나면 이를 운반할 대규모 운반선이 필요하다. 그간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업체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하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4월 QP가 중국 선박공업과 먼저 협약을 맺어 LNG선 수주전의 시작을 알렸다. 당시 수주 규모는 200억 위안으로 알려졌다. 최근 카타르 정부의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프로젝트의 1차 발주가 시작될 때만 해도 세계 조선업계는 한국의 독식을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첫 수주 테이프를 끄는 것은 중국이었다. 카타르는 16척의 LNG선 건조 슬롯을 후동중화조선에 맡겼다. 3조 4천억 원 규모의 러시아 쇠빙 LNG선 10척 수주전에서도 절반인 5척은 중국 후동중화조선소가 가져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조선업계의 추격이 거세다. 기술력으로만 따지자면 한국이 여전히 4에서 8년 이상 앞서 있지만 중국이 압도적인 선박금융으로 차이를 빠르게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와 은행은 외국 선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과 선가 절반 이상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을 넣고 있다. 일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세계 선박금융의 주요 플레이어가 유럽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0년 글로벌 선박금융 시장에서 35%를 점하며 1위를 기록했던 독일은 2018년 비중이 12.8%까지 낮아졌다. 중국은 같은 기간 6.9%에서 15.3%로 점유율을 확대하며 독일을 밀어내고 1위 자리를 꿰찼다. 중국 선박금융의 성장은 최근 고루가 가치 선박 수주전에서 자국 조선사의 경쟁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소가 카타르 LNG선과 러시아 쇠빙 LNG선 수주전에서 승기를 잡은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 수출입은행의 경우 중국 내 건조 비중이 50%가 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선수금 대출을 해주고 중국 내 건조 비중이 15% 이상일 경우 연지급 방식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수출입은행이 카타르와 러시아의 LNG선 발주에 금융 지원을 약속했을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경기도나 우려 등 자금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선박금융은 조력자 역할을 넘어 선박을 직접 발주하는 선주로도 나서고 있다. 은행이 선박금융 전문 리스 회사를 설립해 선주가 돼 선박을 발주하고 선사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선박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다. 민생은행의 자회사인 민생파이낸셜 리싱과 공상은행의 자회사인 ICBC 리싱의 경우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 조선 발주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도 중국 리스 업체들은 신조선 발주에 나서면서 자국 조선소들의 일감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 1에서 4월 누적 수주량에서 중국이 한국을 제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금융지원 공세를 견디려면 마찬가지로 금융지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과거 부실의 주홍글 씨 때문에 은행들의 외면을 받으며 운영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선박건조는 배를 실제로 인도하는 마지막 시점에 선주로부터 선박 대금의 절반 이상을 받는 계약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확보해야만 배를 지을 수 있다. 선투입 자금이 없으면 수주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구조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수주가 이루어지는 우량 업체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오니아, 카타르의 50억 규모 코로나19 진단장비 등 수출. 한국산 진단키트가 LNG선 백척 수주에 큰 공을 세웠네.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지난 22일 기준으로 103개 국가에서 우리 제외 국민 3만 173명의 귀국 지원을 완료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그동안 저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어디라도 그곳에 한국인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가 281만 명인 카타르는 인구의 1.7%가 감염돼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으로 치면 누적 확진자가 약 90만 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